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입니다. 2, 3학번 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끝났고 여러분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을까요? 입시 또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그에 맞는 이미지와 답변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까지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크루투데이는 2학번 입시에서 학생의 50% 이상이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세한 합격생들의 모습과 합격증 등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더보기란에 인스타그램 주소 링크 걸어뒀거든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들어가시면 최초 합격생과 추가 합격생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내용들 좀 확인을 해주시고 크루투데이는 소수정예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주요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 3학번 학생분들 중에 주요 학교에 입학하고 싶고 소수정예로 크루투데이에서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한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수업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2, 3학번 학생분들이 가장 입학하고 싶어 하는 인하공업 전문대학과 한서대학교 이 두 학교의 입시 전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올리면 좋을 텐데 학생들을 제가 모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영상을 많이는 못 올렸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연초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2022년 7월, 8월, 9월 이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학교별로 홈페이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변동사항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루투데이에서는 늘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시도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입학하고 싶어하는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4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는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취업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학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형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수시 1차, 2차,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전문대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시 1차 모집 일정은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9월 달에는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걸 결정할 때 그냥 결정했어. 갈래? 이게 아니겠죠.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만한 면접 실력을 갖고 있는지 기타 다른 부분도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 부분을 통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전에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입시 시작이 10월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9월 말쯤부터 10월에 내가 준비하지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10월 15일부터 16일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4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수시 1차가 한번 진행이 되는데 꽤 시간이 길죠. 9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11월까지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2차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차의 경우에는 이제 11월 4일에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11월 7일부터 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1차 때 합격하면 2차 접수 안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입시 시나리오는 1차 때 합격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률도 정말 높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시 1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수시 2차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면접은 11월 26일부터 27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에 진행이 되니까 내가 수시 1차, 2차만 봐도 12월까지 쭉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 1차, 2차를 모두 탈락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데 12월 29일부터 그 다음해죠. 2023년 1월 12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1월 14일에서 15일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2023년 2월 6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까지 입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2월까지 입시와 관련돼서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면접 연습도 하고 내가 면접도 실제로 봐야 되고 결과 발표까지 기다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운항과만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밑에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항과의 경우에는 정원이 190명입니다. 한 학년에 190명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시 1차에서 일반고 110명, 특성화고 8명, 영어 1어 특기자 14명, 중어 특기자 1명 이렇게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수시 1차 때 뽑는 인원이 정말 많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좀 빠른 합격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면접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기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면접 100%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의 높고 낮음과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으시고요. 면접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요, 여러분 면접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 면접 안에 외적인 이미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에 맞게 알맞게 답변을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니까요. 혹시라도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내 답변으로, 내 면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2차로 넘어가면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일단 일반고는 28명, 특성화고는 4명, 영어 1어 특기자 5명, 중어 특기자 1명을 뽑게 되고요. 정원의 특별 전형이 수시 2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초는 6명, 수급자 및 차상위가 3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차에 비해서 인원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거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1차 전에 원서 접수가 9월이니까 그 전에 모든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입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학과의 경우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전형의 경우 내신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40% 학생부와 60% 면접으로 합격생을 뽑게 되는데 이 40% 안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고3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있겠죠. 이 5개 학기 중에 가장 높은 2개 학기만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의 출결 상황은 가산점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특기자의 경우에는 학생부도 출결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나는 영어를 좀 잘하는데 좀 내신이라든지 출결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어학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외의 내용들도 사실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한서대학교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제를 좀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의 1순위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한서대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형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 늘어난 전형에 조금 더 유리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의 경우에는 수시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하공업전문대학은 1차, 2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4년제는 딱 한 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서대학교에 4개를 다 쓸 수도 있고요. 한서대학교는 하나만 쓰고 다른 학교 5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서대학교 올해는 몇 개까지 쓸 수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 정원은 70명입니다. 아까 인하공업전문대학 190명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비하면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 2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신 산출 비율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교과 1 전형 13명, 2 전형 7명 뽑게 되고요. 이 두 전형을 지원 가능한 분이라면 일단 2개 지원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역인재 8명, 사배자 9명을 뽑습니다. 지역인재는 이제 충남이라든지 세종시 등등 여기 포함되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인데 나는 그 지역에 살아. 그럼 일단 3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배자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이거나 부모님이 공무원 근무를 몇 년 이상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나는 충남에 살고 우리 형제가 다자녀라든지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든지 하시면 일단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서인재 전형 있습니다. 한서인재 전형은 26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앞에 나온 전형들만 해도 여러분 5개까지 한서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시가 6회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5개를 여기에 쓰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개 혹은 1개,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농어촌, 특성화 고교, 기회균형, 서해오도 이렇게 정원의 인원을 뽑기도 하는데 이 전형에는 속한 친구들 특성화 빼고는 많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인원은 제가 자막으로 한번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한서대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2, 3학번 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많아졌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서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60, 면접 40 이렇게 환산이 되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교과 1, 2 혹은 그 외의 전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교과 2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요. 8과목만 내신 환산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나 과학 중에 이제 하나, 둘, 셋, 4개의 과목을 2개씩 선택을 하셔서 높은 점수가 내신 환산이 되고요. 대신에 학생부 교과 2 전형만 조금 특별하게 내신 환산이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에 성적이 높은 1개를 선택을 하셔서 해당 교과를 전체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 3과목이 조금 나는 잘해. 이 3과목을 정말 성적을 잘 받았어 하는 학생들은 유리하겠죠. 내가 영어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올 1등급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높은 성적으로 해당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 내신이 대충 몇 등급이야 정도로만 아마 지금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크루투데이 학생들은 저랑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생활기록부부터 이제 저한테 제출을 해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혼자 준비를 한다 하신다면 학생 기록부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과목에 좀 자신이 있었고 성적이 잘 나왔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떤 코멘트를 남기셨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는 면접 고사에 대한 기준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최고점은 400점, 최저점은 64점입니다. 때문에 이 면접 점수 차이가 정말 크죠. 사실
내신은 등급 차이가 나더라도 그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면접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점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념을 하셔서 내가 면접 정말 잘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을 볼 때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활용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해당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는 외워 가셔야 교수님과 대화를 할 때 막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는 면접평가 항목의 첫 번째가 학생부 비교과를 활용한 발전 가능성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조금 꼼꼼하게 보시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입시를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의 생기부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나 좀 좋지 않은 코멘트가 있거나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혹은 학생이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주도성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평가가 너무 명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너무 유치한 수준의 그냥 정말 단순한 대형 학원을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도 나랑 다 똑같이 얘기한다? 이러면 이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평가 항목은 도덕성과 사회성에 대한 인성평가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인성 영역이 나중에 입시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평가 항목처럼 표현력에 유의를 해서 폭넓은 배경 지식으로 답변을 완성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크루투데이에서는 직접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하공업전문대학과 한서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촬영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고 싶기는 한데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주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크루투데이에서 항공과 입시 혹은 서비스학과 입시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주요 학교 입학하는 그날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